안녕하세요. 김보라입니다. 숨가쁘게 오르던 국내 증시가 이제 본격적으로 조정 국면에 접어들었나 봅니다. 이제 오늘장 코스피 지수는 1% 정도 하락하면서 1857포인트에 마감했고요. 코스닥도 힘이 빠지면서 514포인트, 소폭 하락으로 출발했는데요. 걱정 많으신 분들 많을 텐데요. 그렇다면 잠시 뒤 쉽고 자세한 시장 분석은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 코스를 똑소리나는 투자 비법이 살아있는 대박클럽. 오늘은 인크레벨에서 어스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장 분석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오늘 앞서 뉴욕 증시가 상승 마감하면서 국내 증시도 출발은 상승으로 했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램 쪽에서 매물이 4천억 원 정도 나왔었거든요. 오늘장 어떻게 진단하시나요? 예, 주식 격언에서도 있듯이 살이 높으면 골이 깊다고, 저번 주부터 약간의 조정의 암시의 신호를 줬고, 이번 주에 정고가를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수급적인 문제죠. 수급적인 문제가 좀 약화가 되면서, 오늘로서, 제가 강조하는 생명선이라고 말씀드린 21선이 종가상 이탈이 되는 조정을 좀 보였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렇습니다. 이 시장을 끌고 온 주체 세력이 외국인인데 요즘 들어서 보면 외국인의 현물의 매수 강도가 현재 예전보다는 좀 약해진 형태고 그리고 어제까지만 해도 조금 약화되던 매도세를 좀 약화시키던 투신권의 환매 물량이라든지 기간 매도세가 오늘은 또다시 강화되면서 지수를 끌어들이는 역할을 했고 또 한 가지 또 중요한 거는 그동안 잘 얘기는 안 드렸지만 프로그램 매수세도 상당히 시장에 올림의 역할을 했던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이시스 약화로 인해서 오늘 프로그램 매도세도 상당히 강화되면서 시장이 거의 마지막까지 약세권을 기도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지금 외국인의 어떤 동향을 보면 선물 쪽에서만 어제와 오늘에 의해서 대량으로 매도를 했지만 현물은 약해지긴 했어도 수급이 아직까지는 이어지고 있는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시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 간단합니다. 외국인들이 끌고 온 시장 지금 받아줄 세력이 없습니다. 기관이 받겠습니까? 물론 받는다면 시장 조정 시 개인이 받겠죠. 개인이 받아서 시장은 올라가기가 힘들겠죠.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수급의 악화를 해서 좀 외국인도 좀 쉬어가자. 너무 빠르지 않는다. 만약에 이 시장을 완전히 하락작이나 추세를 무너뜨린다면 현물 쪽에서도 굉장히 매도세가 강화돼야 되는데 여전히 현물 쪽에서는 순매수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곧 시장이 좀 안정을 찾고 다시 즐거운 정고점을 돌파한다는 뉴스를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날이 조만간에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외국인과 기관 프로그램의 매물이 부담을 주면서 지수 하락을 이끌지 않았나 이렇게 보셨는데요. 내일장 전략, 앞으로의 장 조금 전망을 해주셨는데 내일장 전략 구체적으로 들어볼까요? 예, 간단합니다. 지금 거래소는 많이 올랐고 외국인도 눈이 있고 개인 투자도 눈이 있고 기관도 눈이 있습니다. 많이 올라서 웬만한 종목들은 사고하기에 상당히 부담스러운 자리가 저번 주부터 진행이 됐었습니다. 유일하게 자동차 관련주들이 좋지만 저번 주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자동차는 올라도 분할 매도를 하시고 내리면 물량을 좀 축소를 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어제로서 현대차가 좀 큰 음봉으로 떨어지면서 대량 거래를 동반해서 무너졌죠. 무너졌는데 자 간단합니다. 아직까지 그동안 소외됐던 지금 요즘 들어서 고스닥 시장의 어떤 반도체 업종이라든지 저평가들 그동안 소외됐던 IT 쪽에서 굉장히 키 맞추기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시장도 거래소 시장 쪽에서는 일단은 보유분이라면 물건을 많이 갖고 있는 현물을 많이 보유하신 분이라면 반등 시도를 한다면 차근차근히 조금씩 차익 내에서 현금을 조금 확보를 해놓으시고 21선이 무너졌기 때문에 다시 21선 타고 안정화되면 그때 주식을 다시 담아도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좀 매매가 원활하신 분이라면 매매가 좀 원활하신 분이라면 코스닥 시장은 아직까지 수익률 게임이 조금 더 진행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 중에 중소형주들 그런 종목들을 일단은 거래소가 밀리면 코스닥도 안전치는 못합니다. 오늘도 코스닥은 거래소가 많이 밀리는 바람에 갭 상승 후 520을 돌파하지 못하고 음봉 형태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수급적인 면에서 코스닥 기관들의 수급이 강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매매가 원활하신 분은 목표 수익률을 짧게 잡고 코스닥 시장 쪽을 오히려 단기적으로 공략하다가 그 다음에 지주가 좀 안정되면 역시 주인공은 거래소입니다. 그래서 거래소 우량주들 저점에서 다시 분할 매수를 하면 내년에는 또 좋은 장이 열릴 것 같습니다. 네, 21선이 붕괴됐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심스럽게 접근하시라라고 진단해 주셨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이어서 주식 고스톱의 투자 노하우를 명쾌하게 전해드리는 고스톱의 투자 비법 함께합니다. 오늘은 어스의 정석 차트 매매법 준비됐습니다.
네, 어스의 정석 차트 매매법 본격적인 강의에 앞서서요.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질문부터 해결을 해드리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강의에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상담받고 싶은 종목 있으시면 저희에게 보내주실 수가 있는데요.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무료 문자 번호입니다. 013-3366-0110번 열려 있고요. 서영대TV 홈페이지에서 대박클럽 게시판도 활용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강의 들으시고 남겨주신 질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022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장기 투자를 생각 중입니다. 미래를 이끌 주도 업종이 궁금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주도 업종, 어떤 업종들이 좋을까요? 저는 지금 만약에 저점에서 한다면 저번 주 강의에서 말씀드렸는데 IT 쪽은 좀 이러다고 봅니다. IT 쪽은 정말로 내년까지 길게 보고 투자한다면 저점 시 분할 매수를 하는 것도 상관없습니다만 개인 투자자는 일단은 사면 빠른 수익을 원하기 때문에 IT 쪽은 조금 이러다고 보고 좀 내년 1, 4분기나 돼서 저점 확인 후에 매수가 가능하다고 보고 내년을 위해서 중장기 투자를 한다면 금융업종 중에서 은행업을 종을 좀 권해두고 싶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어차피 금리는 인상하게 돼 있고 은행 업종이 유일하게 IT는 종고점을 뚫고 조정을 받는 형태지만 은행 업종은 종고점을 뚫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은행 업종을 저점 시에 좀 더 지수가 좀 조정을 받고 저점 시에 분할 매수를 한다면 은행 업종이 내년 1, 4분기까지는 내년 초에는 선도주가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요. 2329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앞 시간에 관심 종목으로 제시해주신 아토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지금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차익 실현 매물에 2% 정도 하락했거든요. 그동안은 쭉 상승세를 이어오다가 아토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번 주 마침 제가 아토를 저번 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죠. 조금만 하루 이틀만 더 행보를 하다가 반응이 나왔으면 방송상에서도 여러분에게 상당히 큰 수익을 줬을 텐데 제가 나오는 날 파동이 좀 나오는 바람에 아주 저점권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는 좀 놓쳤던 그런 종목이었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한 40% 정도의 수익률을 내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저희는 개인적으로 오늘 전량 매도 사인을 냈습니다. 그거는 뭐냐 그러면 시장 상황이 코스닥이 또 정강후약이 될 수 있는 상황에 밀렸는데 지금 매도 사인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아토가 완벽하게 끝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지금 올라오고 있는 지표선이죠. 여기 보이는 8,000원 언저리권. 저번에 올라오다가 여기 차트를 보시면 8,000원 언저리를 통과하기 위해서 며칠 조정을 보인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정 시에 8,000원 정도의 지지권을 받아준다면 이번에는 전고점 주봉 보시면 일봉도 마찬가지지만 예전에 고가권 근처에서 당연히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정도권에서는 차익 실현을 좀 해주시고 다시 저점 온다면 8,000원 언저리, 8,000원 근처에는 분할 매수를 해준다면 손절가 지금 박스권 하단 자리죠. 7,800원 정도로 손절가 놓고 가면 다시 한번 전고점을 통과하든지 아니면 전고점까지의 재상승은 이어주죠. 이번에 IPS의 합병 재료가 상당히 좋은 재료거든요. 그래서 코스닥 시장이나 거래소 시장이 좀 안정만 돼주면 지수 상황이 그렇게 큰 변동이 없어진다면 이번에도 한번 전고점 돌파 시도를 하지 않겠나. 전고점을 돌파한다면 이제 네 자리 숫자죠. 10,000원대까지의 상승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고점을 돌파를 실패한다면 야토 또한 쌍봉 형태의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다소 조정권으로도 들어올 수 있고 지루한 박스권 또는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고점을 돌파하느냐 안 하느냐. 그래서 매수는 8,000원 언저리권, 손절은 7,800원 정도를 잡아주시고 1차 목표는 전고점, 2차 목표는 10,000원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네,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종목 상담을 신청해 주셨는데요. 1093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항상 힘이 되는 방송 감사드리면서 송원산업 1,500원에 매수하셨고요. 20% 갖고 계십니다. 앞으로의 전망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남겨주셨는데요. 자, 송원산업 차트를 지금 보고 계시죠. 송원산업이 회사는 괜찮습니다. 회사는 아주 우량한 기업에 속하고 실적적인 면에서도 그다지 특별하게 실적이 나빠지는 형태, 실적도 꾸준히 개선이 되고 있는 그런 형태인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화면에는 기간값, 이 기간값이 짧게 보이죠. 하지만 이 기간값을 다소 좀 불편하시라도 길게 늘려놓으면 자 이쪽 뒤에 보시면 2009년도에 상당히 큰 폭의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간 조정을 하다가 그동안 수급이 좀 좋았습니다. 수급이 깨지면서 박스권 하단을 이탈을 했습니다. 이탈을 해서 좀 더 추가적인 조정을 했고 이제는 서서히 이제 가격적인 조정 마무리. 예를 들어서 저번에 며칠 전이죠. 한 2주 전에 큰 음봉이 떨어졌습니다. 대량 거래와 함께. 그런데 주가는
그 음봉을 크게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반등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악성 매물은 다 빠져나오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격 조정은 마무리됐다고 보는데 문제는 얼마나 빠르게 상승을 해서 본인의 매수가 또는 그 이상의 가격을 줄 수 있느냐라는 것이 시청자 여러분 질문하신 분의 가장 큰 관건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20%의 보유 비중이라면 보유는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보유는 하시되 이평선상으로 생명성 21선을 돌파하고 지금 지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유는 하시되 단 본인 매수가인 1,500원까지 오기에는 다소 시장 상황과 함께 물론 이 종목이 미리 선조정을 받았습니다만 시장 상황과 함께 좀 다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시간이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죠.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올라오는 경우에는 시간이 참 행복하지만 물려있는 종목이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은 참 지루하고 고통스럽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데 항상 지지되던 박스권이 이탈되면 그 자리는 1차적인 저항이 된다는 것은 기본적인 상식이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물량이 20% 정도 되니까 10,000원 언저리권, 10,000원 근처 가격으로 오면 일부 한 반 정도는 차익 실현을 해놓고 또다시 박스권이 10,000원 정도 올라갔다가 중심, 그리고 쉽게 말해서 8,800원 선이죠. 그때쯤 되면 21선이 올라오고 있을 겁니다. 10,000원까지 올라갔다면. 그 정도에서 차익 실현한 반의 물량을 지지 확인을 하고 다시 매수를 한다면 그 다음에는 10,000원을 돌파해서 보는 매식가인 1,500원이 또 2차적인 저항가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냥 가지고 있으면 1,500원이 오더라도 본전 실현이 안 되지만 한번 로링이라고 그러죠. 로링을 해주면 그 전에 팔면 또 본전가에 팔면 이익으로 빠져나오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10,000원 언저리권에는 일부 차익 실현 50% 정도 해주시고 다시 20원 지지 확보하면 다시 그 팔았던 물량 가지고 물타기를 하지 마시고요. 그 판 물량 가지고 재매수를 해서 단가를 좀 낮춰놓는 그런 형태로 해서 2차 저항권에 1,500원 정도 올라오면 차익 실현 완전히 해주시고 기다리는 전략, 그런 전략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어제까지 남겨주셨던 강의 관련 질문과 그리고 종목 상담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실시간 종목 상담은 강의 들은 후에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박클럽 시즌2는요, 이렇게 요일마다 출연하시는 전문가가 다릅니다. 매주 화요일은 어스님과 함께 하니까요, 이전 참고하시고요. 오늘 강의 들으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아니면 상담받고 싶은 종목 있으시면 저희에게 보내주실 수가 있는데요. 무료 문자 번호입니다. 013-3366-0110번 열려 있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요. 어스의 정석 차트 매매법 시작합니다. 어떤 기법도 기초에서 비롯되며 기본이 완벽한 자만이 살아남아 시장의 주인공이 된다. 어스의 정석 차트 매매법 지금부터 함께합니다. 네, 어스의 정석 차트 매매법 이번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떤 내용 준비하셨나요? 자, 저번 주에는 큰 아웃라인만 이야기 드렸고 이제부터 세부 사항으로 들어가는데 조금 말을 빨리 하겠습니다. 강의 내용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좀 빨리 하겠는데 여기 일봉을 이용한 실전 투자법 이렇게 돼 있는데 일봉이 아니고요. 봉을 이용한 실전 투자법입니다. 봉을 이용한. 그래서 봉에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간단한 몇 가지의 그 원칙이 있습니다. 봉의 모양이나 봉에도 여러분 엄청난 많은 그 기법들이 숨어 있죠. 봉에 처음에는 간단하게 여러분이 자주 보시는 내용이죠. 색깔이죠, 색깔. 양봉이냐, 음봉이냐죠. 양봉이냐, 음봉이냐. 라는 봉의 색깔론. 색깔론이라는 게 있고요. 봉의 색깔론. 세력론이라도 하죠. 색깔론. 그리고 또 기간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봉의 기간론. 이거는 이 봉은 하나지만 모든 봉은 다 하나입니다. 모든 봉은. 일봉도 하나고, 분봉도 하나고, 주봉도 하나고, 월봉도 하나. 다만 이 봉이 일봉이나 월봉이냐는 기간론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봉 안에도 파동론이 있습니다. 파동론. 그러니까 이 봉의 크기 값이죠. 크기값. 크기가 강한 파동이 나왔느냐, 아니면 작은 봉이냐, 이런 형태의 봉론들이 있죠. 그리고, 제일 여러분이 자주 접하는 내용, 중요한 내용이죠. 형태론이 있죠. 이 봉의 모양이죠, 모양. 모양이 어떤 형태의 모양을 하고 있느냐, 꼬리가 달렸느냐, 아니 꼬리가 기냐, 짧냐, 크냐, 뭐 이런 여러 가지 형태는 있죠. 간단하게 정의를 하면 색깔론은 그냥 양봉이냐, 색깔입니다. 음봉이냐인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양봉은 크면 클수록 뭐가 됩니까? 사는 사람들의 세력이 강하다. 음봉은 길면 길수록 파는 사람, 매도세의 세력이 강하다. 단순한 논리죠. 그것이 중요한 건 아니죠. 그거 배우려고 여기서 강의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 봉의 색깔론 중에서 양봉의 실전 매매니까요. 이론은 필요가 없습니다. 이론은. 실전 매매니까. 양봉은 뭐냐? 양봉은 세력의 특히 바닥권에서 거래량과 함께 동반된 양봉은 누군가가 돈질을 해서
끌어당겼습니다. 끌어당기니까 이 긴 양봉이 생겼겠죠. 그럼 이 양봉은 세력의 입선봉이라고 보면 됩니다. 특히 바닥권에서 거래, 평사에 보지 않는 300% 이상의 3배 이상의 거래량이 터져서 큰 양봉을 만들면 누군가가 사는 세력이 있었기 때문에 양봉이 터진 거죠. 그러면 양봉이 형성될 때 내가 어떻게 이 봉을 가지고 매매를 할 것이냐라는 게 문제죠. 그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복잡한 내용 아니고요. 간단합니다. 뭐냐? 양봉을 만든 시가와 양봉을 만든 종가의 가격. 이게 반자리가 누군가가 돈질을 했으면 그 사람이 손해를 봐서는 안 되는 자리입니다. 왜? 평균가니까. 이 돈질을 한 사람들의 평균가죠, 평균가. 그러니까 이 평균가만 안 깨지면 이 세력은 이걸 무너뜨리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큰 양이 형성됐을 때는 양봉의 중심가만 이탈하지 않으면 보유하는 전략으로 임한다. 그래서 첫 번째 양봉의 지지권은 마지노선입니다. 양봉이 만약에 이렇게 무너지면 얘들은 세력이 힘이 약하다는 얘기가 되죠. 그리고 팔면 됩니다. 그래서 양봉의 중심을 마지노선으로 보고 매매를 하시고요. 이 양봉이 떴다고 해서 그러면 중심까지 예를 들어서 중심까지 기다렸다가 중심가 근처로 매수가가 안 오면 실전 매매에서 그러면 손가락만 빨고 있을까요? 그거 아니거든요. 자, 양봉이 떴을 경우에 이 양봉 안에서 가장 강한 패턴은 강한 세력은 어디냐? 양봉의 종가를 깨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가끔씩 실전 매매 하다 보면 상한가 간 종목이 오전장에 차익 실현 매물에서 급락할 때 전일 종가 근처에서 아래 꼬리를 달고 다시 만들어 놓고 그 다음날 이 저점을 깨지 않고 추가적인 상승하는 경우를 많이 보셨죠. 그래서 양봉 안에서는 양봉의 종가, 전일의 종가를 깨지 않는 형태가 가장 강한 패턴이고 더 강한 패턴이 있습니다. 그거는 전일 종가 근처에도 오지 않는 갭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그 실전 매매 차트 보면 루멘스가 그런 경우죠. 어제 상한가는 아니지만 14% 이상의 상승을 해놓고 오늘 이 심하게 코스닥 시장이 정강, 후약이 되는 장에서도 전일 종가를 깨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공간이 남아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은 내일 오늘의 도치 모양을 저점을 깨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다라는 그런 결론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음봉은 또 반대의 개념이죠. 음봉은 누군가가 급하게 판 겁니다. 길면 길수록 뭐 어떻다? 강하다. 길면 길수록 매도 세력이 강하다. 간단한, 자, 여기 있습니다. 누가? 영희 엄마. 여기 있습니다. 여기 철수 엄마. 철수 엄마. 자, 음봉입니다. 음봉. 파란색이죠. 음봉. 자, 음봉은 세력의 입성봉이 아닙니다. 물론 이평선의 논리를 합성하면 일부러 음봉을 내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주세 상승 구간에도. 그렇지만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일단 봉 하나만 가지고 원리원칙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자, 영희 엄마, 철수 엄마. 이게 무슨 소리냐? 자, 음봉은 개인이 들어갔는데 계속 내리다 보니까 개인이 개인의 매물을 불러서 투매적 현상으로 긴 장대 음봉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영희 엄마 왜 써놨을까요? 요 음봉 시가에 샀겠죠. 그러면 영희 엄마 부여하면 뭐가 될까? 뭐가 됩니까? 영 희망이 없어요. 힘들다는 얘기죠. 철수말은 뭐요? 그나마 음봉의 종가를 샀기 때문에 안 되면 철수하면 됩니다. 그죠? 이게 영희 엄마 철수 엄마 이종이죠. 어쨌든 간에 음봉은 올라올 때마다 양은 뭐다? 지지. 양은 지지만 하게 하면 된다. 음봉은 올라오면 누가 샀어요? 개인이 샀죠. 개인의 평균가도 바로 음봉이 중심이죠. 그러니까 음봉은 올라오면 올라올 때마다 첫 번째 음봉이 길게 떨어지면 대부분의 종목은 상식적으로 갭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올라오면 전일의 종가, 음의 종가 자리죠. 음의 종가 자리가 첫 번째 저항가게 되고 이 종목을 개인적으로 개인 투자자가 매수한다 할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도 뭐 손해보면 본전 심리가 작용하죠. 자, 개인 투자자의 평균가인 중심을 돌파 후 지지한 걸 확인하고 매수를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이게 완전히 장악되면 뭐가 됩니까? 여러분 좋아하는 장악형이라는 게 되죠. 음의 세력을 양이 다시 장악합니다. 이때도 장악하기 위해서는 뭐 음의 거래량보다 양의 거래량이 많은 것이 좋겠죠. 간단한 논리입니다만은 실전 매매상으로는 굉장히 많이 쓰이는, 급하게 매매하지 마시고 이렇게 딱 정의를 해놓고 매매하는 봉 하나만 가지고도 수익을 내는데 큰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음봉이 됐을 때는 첫 번째 저항은 음의 전일 종가의 시가, 음의 종가, 두 번째 평균가, 세 번째 완전히 장악하면 여기가 가장 큰 저항가 되죠. 완전히 돌파하면 음은 뭐가 되죠? 없어집니다. 양의 세력만 남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많다라는 조건을 가지고 장악형이라는 이름을 붙이죠. 장악형. 간단한 논리죠. 간단한 논리. 자, 이게 음과 양의 모양을 이야기하는, 음과 양의 색깔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음봉일 때와 양봉일 때에 어떻게 매매하는 실전 투자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렇게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단히 정리를 하고요. 제일 중요한 게, 자, 여기 좀 말이 빠르죠? 양봉, 강의 내용이 좀 많아서 그렇습니다. 양봉, 음봉을 결정하는 요인이 뭐냐? 봉에는 형태론입니다. 요 모양이 있습니다. 요거 많이 봤죠? 요거 차트에서도 이런 모양 많이 봤지만 밤하늘에 별 말고도 많이 떠 있습니다. 어디? 교회 주봉에 많이 떠 있죠. 교회 가면 이런 거 떠 있죠. 십자가 교회 가서 뭐 하십니까? 기도하시죠. 아, 우리 남편이 회사 가서 승진 빨리 해주세요. 우리 애들이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기도하죠. 똑같은 원리입니다. 이게 왜 이런 모양일까요? 왜 이런 모양? 자, 판 사람은 어떻게 습니까? 판 사람은 사람이 좀 간사해요. 판 사람은 고가에 팔았다는. 그럼 이 종목이 내려가길 바라지 올라오길 잘 안 바란다. 개인 투자자들은 원래 그렇다. 물론 나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올라가기를 바라죠. 이게 바램봉입니다. 바램봉. 기도봉이라고 그러죠. 바램봉. 그렇게 이거를 원리를 간단히 생각하면 도지는 그대로 생각하시면요. 올라가니까 차익 실현의 매도가 나오고 있고 내려가니까 또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데 종가와 시가가 엇비슷하게 형성이 되어 있더라. 라는 것이 도지의 정의입니다. 도지. 그러니까 이걸 균형병이라도 하죠. 균형병. 왜? 균형이 깨지면 여기 판다떼기를 하나 해놓읍시다. 중심에서. 힘이 쏠리면 변하겠죠. 아래쪽으로 기울겠죠. 여기 중심이라면. 똑같습니다. 도지가 먼저 형성해 놔서 힘이 매수세가 강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양봉되고. 매도세가 강해지면 어떻게 되죠? 음봉이 되죠. 간단한 논리죠, 간단한. 그러니까 실제로 양봉이 뜨느냐, 음봉이 뜨느냐는 양봉이 결정되고 난 다음에 양봉이 떴느냐. 음봉이 결정되고 난 다음에 음봉이구나. 이래 생각할 게 아니라 먼저 이런 봉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내용이 참 빨리 해야 되니까 바쁘네요. 자, 중요한 내용이 그겁니다. 도지가 여러분 생각에 복잡하게, 도지에도 여러 가지 막 이름을 붙여가지고 뭔 도지, 하이에브 캔들 도지, 저도 잘 모릅니다. 뭐 이상한 영어를 막 붙여요. 한국 사람이 왜 영어를 왜 붙여요?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도지는 뭐냐? 정의를 하면 됩니다. 자, 아랫꼬리와 윗꼬리가 한쪽이라도 달려있으면, 그러니까 한쪽만 달려있어도 됩니다. 한쪽이라도, 이것도 마찬가지죠. 한쪽이라도 달려있고, 봉의 색깔에 관계없이, 봉의 색깔, 이게 양봉이든 상관없고, 음봉이든 상관없고, 봉의 크기가 작고, 아랫꼬리가 위쪽이든 한쪽이든 달려있으면, 통칭하여, 그냥 도지라 칭하세요. 그리고 도지의 두 번째 정의 있습니다. 도지 두 번째. 그럼 머스님, 요거는 꼬리가, 윗꼬리만 쫙 달려있는데, 이거는 봉이 꼬리보다 더 큰데, 이거는 도지가 아니잖아요. 봉이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런 경우에도 색깔에 관계없이, 이게 양봉이든 음봉이든 상관없이 색깔에 관계없이 하루의 변동폭이 작은 그런 형태의 모양이면 꼬리가 몸통보다 짧더라도 통칭하여 도지라 칭한다. 간단하죠? 그럼 왜? 하루의 변동폭이 적다는 거는 그만큼 이 종목을 매매하는 사람들이 아예 방향을 결정을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겠죠? 당연하게 이런 것도 통칭하여 도지라 생각. 그래서 복잡한 내용으로 책의 내용을 보지 마시고 간단하게 이렇게 형성해서 하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자, 봉에서 뭐가 중요하자? 도지도. 그러면 도지에도 뭐가 있습니다. 봉에 뭐가 있듯이 지지저항. 주가는 간단합니다. 지지될 때서 지지되면 올라갑니다. 저항될 때에서 저항되면 내려옵니다. 주가는 간단합니다. 뭐 다른 게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지하는 곳에서 지지를 자꾸 하면 그 주가는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지지를 하니까. 반대로 저항되는 데서 자꾸 저항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가는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이게 단순 논리입니다. 단순 논리. 하지만 그거보다 좋은 기법, 좋은 방법 없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양봉의 중심 안 깨지면 그러면 양의 세력이 안 깨졌으니까 보유하려고 했고, 음봉은 음봉의 중심이 돌파돼야지 지지하는 걸 확인하고 매수를 하든지, 좀 공격적인 사람은 음봉의 중심을 돌파할 때, 그때 조금 추격 매수, 공격적인 사람은 매수를 하든지, 그런 식으로 매수를 하라 그랬는데, 그러면 무슨, 이 도지는 도대체 이런 모양인데, 도지도 뭔가 있을 거 아니냐, 지지 저항. 이런 게 있을 거 아니냐.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 간단합니다. 복잡한 내용 하나도 없습니다. 자, 도지가 형성됐을 때, 원도지 패턴이 있고요. 투도지. 도지가, 하나만 형성되는 패턴이 있고, 2개, 3개, 많게는 4개까지도 계속 도지가 연결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도지가 형성됐을 때, 전날 도지의 저점이 안 깨진 도지 형태에서 거래량이 줄면, 전날 또 도지가 나왔는데, 거래량이 요만큼 들었어. 오늘도 도지야. 근데 전날 저점은 안 깨졌어. 근데 거래량이 더 줄었어. 그러면
압축되고 있는 겁니다. 압축되고. 이때 항상 리스크는 전해일 도지의 저점을 저점을 손절가로 잡고 종가 근처에, 왜? 도지란 거는 종가가 끝나봐야 형태가 결정이 되죠. 도지란 거는 그렇게 종가 근처에 매수를 한다. 이게 도지란 거는 대부분 저점과 고점의 차이가 변동성이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그러니까 여기 만약에 손절을 한다 해도 이 손절폭은, 요만큼의 손절폭은 개인 투자자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손실 안에 들어온 손절폭이고, 만약에 지지가 된다면 상승폭은 손실폭의 몇 배, 운이 좋으면 몇십 배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전날에 종가가 깨지지 않는 도지가 나오는 경우,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도지인데 원도지 패턴이다. 원도지 패턴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도지의 손절가를 잡고, 마찬가지, 이거는 확인 매수하는 방법이고, 원도지 나왔을 때 매수하는 방법인데, 이때는 원도지 종가 부분에 매수를 한 다음에, 마찬가지로 다음날 이 도지의 적자가 깨지면 손절한다라는 객관적인 아주 단순한 명확한 원칙을 갖고 매매를 하십시오. 그러면 손실폭은 적고 상승한다면 수익권은 굉장히 커집니다. 이게 도지의 원리입니다. 단, 도지 중에서도 고점권이나 저점권, 아주 낙폭과대죠. 아주 많이 오른 종 그런 도지에 긴 도지, 하이웨이브 도지라고 그러죠. 하이, 웨이브. 위에서도 웨이브가 심한 하이웨이브 도지라고. 이런 경우에는, 이런 장중의 변동폭이 큰 도지에는 이런 도지의 고가와 저가를 지지 저항가로 삼지 마시고, 도지의 중심자리, 꼬리가 긴 쪽의 중심자리, 특히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자, 두 가지, 꼬리가 긴 거는 두 가지입니다. 아래 꼬리가 길거나 반대로 윗꼬리가 길거나. 저 합성봉 논리할 때 배울 텐데 그건 나중에 하시고요. 자, 아래 꼬리가 길 때 나는 매수 관점이다. 그러면 꼬리의 중심, 요 자리 근처에서 지지권을 받는 그런 종목이 좋은 종목이고요. 윗꼬리는 음봉 형태입니다. 이건 양봉 형태죠. 양봉 형태고 이건 음봉 형태입니다. 그러면 이 중심을 돌파하고 지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꼬리가 길기 때문에 꼬리의 반을 돌파 후 지지하는 종목이 좋은 종목이다 보시고 지지 저항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배울 거는 요거밖에 없습니다. 간단합니다. 그러면 봉에 대해서는 뭐 궁금하거나 매매해줄 때 실질적으로 매매를 해보시면 더 느낄 겁니다. 아,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이평선도 있고 뭐 다 있지만 다 필요 없고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수익이 나는구나 라는 얘기를 피부로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실전 매매 사례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복잡한 내용 아니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 또 노트에 필기 좀 해주시고, 공부 또 머리 나쁜 사람이 꼭 외우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필기를 좀 해주시고 하시면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봉의 기간과 색깔, 형태에 따른 적절한 매매법에 대해서 살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실전으로 들어가서 종목 차트로 한번 살펴볼까요? 자, 예. 실전 차트죠. 바쁘죠? 숨이 흑흑 그리십니다. 예. 개뛰긴 개띠인데. 자, 좀 보십시오. 우리가 실전 차트에서 여러분, 도지 중에서, 도지가 나온 사례 중에서 실전에 매매했던 종목들 중에 현대산업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실제로 현대산업은 예전에도 매매를 했었던 종목이긴 한데, 네. 현대산업이라는 종목을 한번 매매를 하고 다시 저점을 노리고 있는 와중에, 여기 보시면, 차트를 좀 키워드릴게요. 봉만 보시면 되니까. 여기 보시면 단기적으로 큰 폭의 상승, 바닥권에서 큰 폭의 상승 후에 눌림목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의 매매급법 중에서는 간단한 원칙 매매 있죠. 21선이 깨진 종목은 매매하지 않는다. 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1선이 깨졌어요. 21선 깨졌는데 보니까 음봉이 3개가 연속으로 막 떨어지지만 밑에 뭐가 나온다? 도지가 나옵니다. 도지. 자, 도지가 나오죠. 여기 도지가 있습니다. 자, 이때 아까 이야기했죠. 도지의 매매 기법은 도지의 저점, 원도지 패턴이죠. 도지의 저점이 깨지지 않으면 보유한다. 그러면 종가로 매수하면 설사 이 도지의 저점이 깨진다 하더라도 이게 1%가 안 됩니다. 1%가. 그렇죠. 이걸 리스크를 감수하고, 모든 주식은 사는 순간 리스크가 있습니다. 리스크를 감수하고 매수를 했다. 손절은 1%고 상승폭을 보십시오. 정고점을 돌파하는 아주 강한 상승세를 이어주고 있습니다. 이런 게 21선 아래지만 리스크를 감수하고, 리스크는 짧습니다. 리스크를 감수하고 원도지 패턴에서 매수를 하는 그런 실제 사례에서 현대산업을 한번 보시고, 그리고 또 약간 공격적인 분, 요즘 최근 들어 잘 올라가는 종목인데요. 네. 대형강의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요거는 좀 차트를 길게 드릴게요.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전에 종가상 고가 자리를
돌파하는 양봉 형태가 나온 다음에 그 양봉의 중심을 여기 보시면 되죠. 차트 큐게요. 양봉의 중심을 깨지 않는 상황에서 도지가 났습니다. 이런 거를 전번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죠. 도지가 나온 후에 추가적인 상승하면 그거를 상승 진행형 도지라 그런다고요. 이것도 간단합니다. 자, 도지의 5일선은 밑에 있습니다. 5일선도 살아있습니다. 위평선도 다 살아있고, 물론 주세 상승 구간이고. 그렇지만 이 종목이 올라갈지 떨어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항상 주식을 매매할 때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지의 저가가 깨지면 나는 매도하겠다. 불과 얼마 차이 난다? 불과 몇 프로 차이가 안 납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오늘 음봉이 떨어지긴 했지만 3일 동안 강세. 어제 상한가 근처. 어제는 상한가. 오늘은 갭 상승해서 보통 이틀 상승하면 3일째는 매물이 나오게 돼 있지만 오늘 음봉. 그러면 오늘 시가 근처에서 매도를 했다면 손실폭은 2%도 안 되고 먹는 거는 몇십 프로 됐을 것 같습니까? 30%가 넘습니다. 먹는데. 그렇죠. 얼마나 좋은 수익, 좋은 매매법입니까? 이게 도지 하나만 가지고 됩니다. 근데 도지가 하나만 넣으면 그게 가능한이 아닙니다. 보시다시피 투도지 패턴이 있습니다. 나는 좀 보수적이라서 원도지에 매수를 못하겠다. 그럼 투도지 패턴이 있어요. 우리가 예전에 매매를 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크루셀텍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신규주긴 한데 이 종목을 상당히 저는 아직도 좋게 봅니다. 아직도 좋게 보는데 이 종목을 매매를 했었는데 예전에 21선 아래에서 여기 보시면 투도지가 나옵니다. 도지가 2개 나옵니다. 근데 이것도 원칙은 간단합니다. 어제도 도지 나왔는데 어제는 미처 매매를 못했어요. 근데 오늘도 도지가 나오네? 이야, 땀에. 그런데 옛날에 서울경제TV에서 이상하게 생긴 놈이 찜질복 입고 나와가지고, 이것이 투도지가 너무 전날 저가를 안 깨면 한번 사보라 그러는데 이런 게 나왔네? 그래? 에이씨, 한번 속는 셈 치고 한번 밀어보자. 종가 매수했다. 자, 이 종목도 간단하죠? 전날 종가를 안 깼습니다. 전날. 그리고 거래는 어제부터 죽었습니다. 그만큼 심리가 압축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날은 갭 상승해서 음봉이긴 하지만 21선을 돌파하고 21선을 지지하는 패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틀 후에 2개의 강한 양봉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수익률을 보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30%가 넘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샀다면 손절가는 얼마? 불과 1%가 안 됩니다. 불과 1%예요. 1% 내외의 손실이고 수익은 30%예요. 한번 해볼 만한 게임이죠. 그리고 또 있습니다. 요즘 얼마 전에 급등주 패턴에서 나왔던 그런 데인데 이건 20을 위 지지되는 도지 패턴이죠. 투도지 패턴이죠. 요런 종목들. 네. 요런 종목들은 자 21선을 탔습니다. 여기 보시면 21선을 종목 탔죠. 이름이 해인입니다. 해인. 예. 개별주라고 봐야 되죠. 비철금속에서 중국에서 철강 어떤 거 저것도 그래가지고 많이 올랐던 종목이죠. 자 여기 보시면 여기 21선 근처니까 뭐가 나온다. 더 이상 안 빠지려고 하는 뭔 패턴이 나온다. 도지 패턴이 나온다. 그죠? 이 중에 지루하게 살 필요 없습니다. 왜 그렇나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은 내가 사놓고 2, 3일 안에 그 종목이 올라야지 아이고야 편하다 그러지 3, 4일 옆으로 행보하거나 밀리면요 개인 투자는 죽습니다. 죽어. 왜? 그게 프로테지가 1%, 2%밖에 손실이 안 나도 답답해 죽습니다. 움직임이 없으니까 답답해 죽어요. 그러니까 요런 종목들 21선 근처에 깔아놓고 사는 거예요. 요 차트를 확대해서 보시면 여기도 보시면 전날에 종가, 저가를 도지의 저가 이탈하지 않는 투저지 패턴이 나온 후에 그 밑에 보시면 거래량 있죠? 줄었죠? 전날보다 줄었죠? 그런데 손실폭은 얼마다? 불과 몇십 원입니다. 불과 몇십 원. 불과 몇십 원인데 상승폭은 얼마다? 말 안 해도 보면 알죠? 말 안 해도 보면 알죠. 그러니까 손실폭은 한정돼 있고 1, 2% 내에 많아봐야 3%입니다. 한정돼 있고 수익률은 그거에 몇십 배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도지만을 이용한 형태론에서 도지만을 이용한 이 패턴 사례인데 여러분도 주가에 물론 다 상식적으로 요런 형태론 하나 가지고 주가에 수익이 내는 게 그게 거짓말이냐. 물론 이야기하다 보면요. 저도 강의 시간이 짧다 보니까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빼먹고 이야기를 했지만 좀 더 깊이 있는 공부를 하게 된다면 정말로 많은 것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봉 하나, 거래량 하나, 그리고 이평선 하나 이것만 제대로 알아도 주식 투자에 수익 내는 데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본인이 너무 많은 걸 알라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머리는 더 복잡합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간단한 원리 그리고 원칙만 정해놓고 매매를 한다면 여러분들도 큰 수익을 낼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봉의 형태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하는지 살펴봤습니다. 잠시 뒤에 실시간 종목 상담이 이어지는데요.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고지해드리겠습니다. 무료 문자 번호입니다. 013-3366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014-3366-0110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이어서 아마 투자자분들께서 이 시간 많이 기다리셨을 텐데요. 관심 종목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예. 자, 오늘 관심 종목은 저번 주는 아트였죠. 예. 자, 아까 설명드린 내용과 어떻게 보면 차트 모양이 비스무리한 패턴이 하나 있을 겁니다. 요 종목이 웰크론이라는 종목인데, 우리가 이야기는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그거, 예. 섬유, 그거죠. 부직포, 극세사, 그거 네.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거 만드는 회사인데, 이 종목이 예전에 뭐 신종플루에 관계가 돼 있다. 그래서 한번 이게 급등시세가 나왔습니다. 급등시세가. 단기적으로 뭐 8,000원 이상 급등시세가 나왔고, 신종플루 관련주도 다 그렇지만, 재료에서 오른, 테마에서 오른 종목들은 원위치로 회귀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위치로 회귀해서 장기간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가졌죠. 그리고 사실은 얼마 전에, 며칠 전이죠. 며칠 전에 정부에서 테마들이 나왔습니다. 어떤 테마냐 그러면, 태양광을 반도체,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육성하고 풍력을 제2의 조선 산업으로 육성한다. 라는 테마가 나왔었어요. 그때 터부리에 뒤쪽에 쪼매난 테마도 나왔습니다. 수처리, 물산업 테마가 나왔어요. 근데 원체 풍력 쪽이나 태양광 쪽에 비중이 크다 보니까 그 종목들은 굉장히 단기적으로 탄력적인 지지가 나왔는데 불구하고 이 종목은 그다지 그때도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종목이 신종플루 관정주에 엮여 있어서 그렇지만 다른 솔직히 뭐 갖고 있는 분들한테 미안합니다만은 뭐 파루라든지 KPM 테크라든지 그때 관련이 된 종목 사실은 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지표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 회사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근데 월크로는 회사도 나름 성장성도 있고 기술력도 있고 회사 자체도 건실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가 조정 받을 시에 오늘 같은 날이죠. 오늘 같은 날 이 종목이 주가는 계속 떨어져서 저점권에서 끝났는데 코스닥이든 거래소든 이 종목을 오히려 마지막에 종가 관리를 해놨습니다. 종가 관리. 항상 이야기를 하지만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종가 관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어떻게 보면 저번에 21선 아래 박스권 아래 그렇게 21선 매매법은 두 개가 있죠. 하나는 21선이 깨지지 않는 한 21선 근처에서 저점 매수를 해서 아토도 그런 매매법이었죠. 저점 매수를 해서 21선을 정확한 손절가로 잡고 원칙만 지키면 됩니다. 정확한 손절 잡고 올라가면 아토도 큰 폭의 수익이 났죠. 똑같이 월크론도 21선 아래 매매하는 방법 그런 방법을 쓰고 두 번째는 좀 공격적인 분들은 박스를 돌파하면 단기 박스권을 돌파하는 매매 그런 매매를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요 종목을 내일 비싸게는 사지 마시고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종가 관리를 좀 해놨으니까 시가 아래죠. 시가 아래부터 이제는 21선을 손절가로 잡기에는 다소 손절 폭이 어떻게 됩니까? 좀 큽니다. 그러니까 21선을 손절가로 잡지 말고요. 5일선 지표 중에 지금 여기는 5일선이 없습니다. 저는 5일선을 잘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5일선이 없는데 5일선을 손절가로 잡고 매매를 하시면 단기적으로 이 고점, 여기 거래량이 좀 늘긴 했습니다만 실제로 고가권에서는 거래량이 별로 없습니다. 거래량이. 또 고가권에서는 거래량이 없고 상한가 시세에 나올 때 위쪽에서 거래량이 좀 있었죠. 요 가격만 돌파해 준다면 단기적으로 이 종목이 소외주 개념에서 파동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시장이 조금 그렇기 때문에 크게 목표가를 잡고 싶지는 않고요. 예전에 흘러갔던 자리인 올라오다 보면 시간이 흘러가겠죠. 요 정도로 흘러가겠죠. 5,000원, 500원에서 500원 중반대, 5,500원 그 정도 중반대까지 보시고 주세권 흘러가는 자리입니다. 보시고 손절은 당연히 단기 5일선 이탈되면 손절하는 그런 조건으로 다음 주 관심 종목 혹은 이번 주 관심 종목에 한번 편입을 시켜놓는 게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관심 종목 한 종목 더 있죠. 자, 슈프리마라는 종목인데요. 예. 이 슈프리마가 나는 옛날에는 그 커피 타는 프리마 회사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슈프리마는 농담이고요. 지문인식 관련해서 기술력이 있는 회사입니다. 다들 아시죠? 예전에 한번 과거 차트를 보면 상당히 그것 때문에 테마가 불어서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막 지루하게 진짜 막 짜증날 정도로 많이 빠졌죠. 거의 뭐 계속 흘러내다가 요즘 저가권을 돌파라는 추세 하락이라 그러죠. 추세 하락을 돌파하는 그렇게 더 이상 주가가 빠지진 않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와 비슷하게 요즘 급등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디지텍 시스템, 터치스크린 관련 종목들 수급이 좋아지면서 급등하고 있죠. 그런 비슷한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디지텍 시스템보다는 슈프리마가 약간은 약합니다. 종목 자체가 약간은 약해요. 그리고 오늘 같은 날도
어제 종가 관리를 잘 해놨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날도 시장만 그렇게 좋았으면 장중에 상승세를 이어갈 뻔했는데 시장의 영향을 받았다고 이야기하지만 윗골이 달린 음봉태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말씀드린 내용 하나 있죠. 시장이 약하든 시장이 강하든 세력이 있으면 관리를 합니다. 근데 오늘 꼬리 없는 음봉으로 거래까지 약간 실린 거 봐서는 세력이 좀 약하다는 거죠. 그러면 비싸게 살 수 있나? 세력이 좀 약한 종목 비싸게 살 수 있나? 그래, 이런 종목들은 21선 금방 매매를 하는 겁니다. 21선. 21선이 12,000원 초반대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21선 자리가 여기 보시면 12,350원 정도 있죠. 이 정도 권에서 매수를 하는 겁니다. 매수를 해서 당연히 20일, 내일, 오늘 나스닥 선물지수가 빠져서 시장이 좀 밀리긴 했는데 내일 미국 시장이 많이 빠지면 내일 저가권에 매수해서 21선 지지하면 끌고 가고요. 21선이 만약에 지지하는 세력이, 지지하는 패턴이 좀 약하다. 그러면 바로 짧게 정말 200원, 100원 차이에 매도를 하시고 지지된다면 끌고 가는 그런 종목으로 슈프리마를 원했는데 단기 목표가는요. 일단 중기적으로는 저도 슈프리마를 뭐 좀 장기적으로 본다면 2만 원도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실적도 개선되고 있고 이젠 주가에서 제일 중요한 거죠. 빠질 데가 없습니다. 빠질 만큼 빠졌기 때문에 기간 조정도 많이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2만 원까지 가능하다고 보는데 지금 뭐 여기 나와서 2만 원 이야기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걸릴 테니까 일단 목표가는 15,000원, 매수는 12,200원, 12,000원 초반대 매수를 한 다음에 손절은 21선이 종가상 이탈되면 바로 손절하시고 목표가는 15,000원 정도를 잡고 가는 매매법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관심 정보 체크해봤고요. 이어서 여러분들이 신청해주신 종목들 상담해드리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무료 문자 번호죠. 013-3366-0110번 열려 있습니다. 첫 번째 만나볼 분은요. 9821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쓰리노드 디지털을 매수하셨다고 하는데요. 분석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오늘장 14% 올랐죠. 중국에서 희귀금속 관련해서 수출을 조금 줄인다 이런 뉴스가 있었는데요. 아, 그래요? 예. 쓰리노드 디지털 코드 번호가 몇 번이죠? 쓰리노드 디지털이 코드 번호가 900010입니다. 요즘 쓰리노드 디지털이 참 잘 예. 올라가죠. 예, 그동안 한 6거래일째 만에 오늘 14% 급등했거든요. 예. 자, 이것도 그렇습니다. 지금 매수가는 없네요. 예, 매수가가 없고. 분석만 요청하신 거예요. 일단은 오늘 상한가로 마감을 했고, 분봉상 보시면 아침에 일찍 들어갔습니다. 상한가가. 아침 일찍. 그렇게 상한가도 오후장에 들어가는 상한가의 움직임과, 그 다음에, 아침 초반에 상한가 들어가는 움직임에 다음날 시가라든지 다음날 파동이 좀 틀립니다. 그러니까 상한가 일찍 들어가기 때문에 이 종목은 전에 고점을 돌파하겠다는 신호가 벌써 이미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유를 하신 분이겠죠. 보유를 하시는 분이니까 질문을 하셨겠죠. 그래서 일단 보유를 권해드리고요. 이 종목은 이제 일봉상에서는 저항권을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여기 보시면 전고점도 오늘 상한가로서 돌파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주봉상 관점으로 보시면 주봉상 크게 봐도 크게 저항되는 자리는 없습니다만은 심리적으로 이 점은 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파동론에 의해서 매매를 한번 해보신다면 보유분이라면 마찬가지입니다. 보유분이라면 조정폭에 이것도 복논리에 있습니다. 조정폭의 폭 이렇게 2,800원 정도가 나오죠. 2,800원. 그래서 다음에 이 종목이 또다시 추가 상승할 때 2,800원을 강하게 돌파한다면 추가적으로 400원 단위의 변동의 파동폭이 있습니다. 400원 단위. 400원씩. 그러니까 2,800원을 강하게 돌파해서 2,800원을 또 지지한다. 그러면 다음 목표가는 3,200원. 이렇게 높여가면서 매매를 하면 되죠. 이미 정고점을 돌파하는 종목은 목표가를 이게 세력주든 아니든 간에 어쨌든 목표가를 쉽게 예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2,800원을 1차 목표가로 보고 돌파돼서 지지된다면 다 팔지 마시고 보유 후에 다음에 400원 단위인 3,200원을 또 다른 2차 목표가로 보시고 계속 끌고 가서 그게 400원 단위로 올라가게 된다면 나중에 그게 5,000원이 넘어갈지 6,000원이 넘어갈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끌고 가시다가 전에 터졌던 대량거래 터졌던 거 있죠. 대량거래. 이 거래량에 준하는 혹은 더 넘는 큰 거래가 터지면서 음봉이 나온다. 이때를 매도 신호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분은요. 9388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대한생명에 100%를 투자하셨는데요. 매수가가 7,850원이고요. 2달 정도 장기 보유해도 될까요?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대한생명 오늘 종가는 7,620원입니다. 예. 많은 분들 상담해드리기 위해서요. 간단한 진단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때는 대하나, 어쨌든 우량주라도 100%는 안 됩니다. 예. 100%는 안 되는데, 어쨌든 100%를 투자하셨는데, 뭐, 손실폭은 그렇게 크지 않네요. 매수가 근처네요. 네. 일단, 요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까 배운 도지죠, 도지. 요 종목도 도지의 형태와 똑같습니다. 비슷합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래량 주는데 윗꼬리가 있고, 봉행 형태라도 하루의 변동폭이 굉장히 짧죠. 그러면 매도세도 이미 다 나왔다는 겁니다. 매도세도.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은 보유, 하고 쌍바닥 형태의 모양이기 때문에 전에 저가권에서 내일은 뭐 시장이 나쁘더라도 이 종목은 반등할 가능성이 더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일 시가는 미국 시장 영향을 받아서 약하게 시작할지 몰라도 종가상 오늘의 종가를 양봉 형태로 마감하면 일단 보유를 권해드리고요. 혹시 이 종목을 정 안 되겠다. 손절을 하게 된다. 한다면 요 종목은 예전에 저기 양봉의 종가의 밑에 자리가 있습니다. 요 자리가 짧게 해서 우리는 손절가 굉장히 짧죠. 7,600원 정도 됩니다. 7,600원. 7,600원이면 지금 가격에서 불과 뭐 20원 차이죠. 20원 차이. 20원 차이니까 너무 짧나? 너무 짧으면 조금 내릴까요? 이게 전저점이니까 내 생각에는 7,800원이면 지금도 손실폭이 200원 되기 때문에 종가상 7,600원이 깨져버린다. 이게 전에 음봉꼬리 나올 때의 저점 가격이거든요. 이게 이미 손실폭이 있고 비중이 너무 있거든요. 손절가 아주 짧게 잡고 대신 종가상 오늘의 전일 종가지가 되겠죠. 오늘은 아니니까 내일이니까. 내일 오늘의 종가를 돌파하는 양봉이 되면 보유하되 다만 단기적으로 21선 여기 자리를 보면 얼마 차이가 안 나네요. 본인의 매수가 근처네요. 7,800원 언저리면 100% 중에서 50%는 일단은 본전까지 나오세요. 나오고 난 다음에 나머지 50%만 또다시 7,600원이 지지되는 걸 확인하고 전량 매도를 하든지 보유를 하든지 그런 식으로 정하고 매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살펴볼 분은요. 1707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부산 호야엄마입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KB금융을 52,200원에 20% 갖고 계십니다. 예. 자, KB금융은 52,000원거래 20%면 예. 저는 그냥 물론 뭐 20에서 내일 좀 위험하긴 합니다만은 5만원 손절가 잡고요. 조금 많이 떨어진다 해도 49,000원을 이탈하기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비중 20%고 KB금융이라면 그래도 금융주 중에 대표 금융회사 아닙니까? 그래서 좀 견뎌내는 보는 것도 낫지 않겠나. 다만 시간을 좀 기다리고 내년 1, 4분기 이후까지 수익률을 본다면 제가 봐서는 내년에는 이 정고점, 예전의 고점이죠. 이 자리를 내년에는 돌파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중장기 투자자로 매매를 했다면 개인적으로 매도하지 마시고 조금 시간을 좀 기다려보는 게 낫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다만 원칙은 원칙입니다. 원칙은 원칙이니까 나는 매매 원칙이 확실하고 그렇게 하기 싫다. 개별주든 우량주든 20일선 깨지면 매도한다. 그러면 손절가는 내일 종가상 21선 자리가 위치한 21,500원이 51,500원이 깨지면 원칙은 원칙입니다. 정확하게 매도하시고 그 다음에 이 종목도 오늘 거래가 많지는 않지만 좀 실린 형태의 음봉입니다. 그래서 내일 혹시라도 지수가 반등해서 반등을 한다면 53,000원권이죠. 이쪽에는 단기입니다. 단기적인 저항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뭐 수수료 빼도 본전 이상이 남겠죠. 그러면 53,000원께서는 일시적으로는 좀 빠져나오는 그런 전략을 했다가 다시 22선 지지하든지 아니면 저가가 지지되는 모습을 보고 다시 재매수해서 그걸 끌고 가는 그런 전략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KB금융까지 오늘 아쉽지만 종목 상담은 여기에서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어스의 정석 차트 매매법 오늘 강의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거나 상담받고 싶은 종목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참여 방법은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 열려 있습니다. 오늘 강의해 주시고 상담까지 해주신 어스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내일은요, 싱크풀의 윤용식 위원님과 함께 합니다. 비숍의 손실 없는 투자법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기대해 주시고요. 내일도 저희와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